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제 소개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이투스의 진로진학센터의 센터장을 맡고 있는 박중서라고 하고요. 저 유튜브 채널 하나 있으니까 여기 가서 보시면 도움되실 만한 내용들 제가 꽤 많이들 찍어 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서 보시고 입시 공부 좀 이제 많이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슬슬 좀 공부하셔서 제가 부모님들에게 설명해야 하는 목적은 아이들 입시에 손대지 않게 하기 위해 그래서 아이들은 공부만 할 수 있는 환경 만들어 주시는 거 그게 제 목표거든요. 도와주실 거죠? 도와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나 진짜 토요일 설명회 진짜 싫어. 저 직장인이거든요. 하루 날라갔어. 자, 그리고 유튜브 가서 보시면, 여기 가서 보시면요. 메뉴에 사진이 있고, 요 밑에 URL 이렇게 두 가지 똑같은 거 있거든요. 요 URL에 입시자료 계속 올려놓고 있으니까, 요거 다운로드 받으세요. 그래서 폴더별로 제가 설명 잘 해놨고, 우리 이제 1학년 친구들은 2028학년도. 맞죠? 그리고 이제 중3 학생들은 2029학년도. 그러니까 29년도에 대학생이 된다. 29학번이다. 그렇게 되겠죠? 그렇게 되겠지? 네, 재수하지 말고 우리 한 방에 가야 되니까 네, 그게 저의 목표고요. 오늘 일단 제가 세 가지 가지고 진행하는데 요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고생 총량 보존의 법칙? 인간은 고생할 양이 누구나 다 정해져 있대요. 자기 평생 고생할 양이 정해져 있다 그러면 자제분들이 어떤 타입의 삶을 살길 바라세요? 지금 좀 어릴 때 고생 좀 하고 나이 들어서 좀 편안한 노후를 즐기길 바라세요? 아니면 청춘을 신나게 즐기고 늙어서 개고생하길 바라세요? 어떠세요? 그래, 이건 고민할 일이 아닌 거야. 당연히 A타입이지. 맞지 않나요? 그리고 10대 때 고생하면 미성년자잖아요. 선생님, 부모님이 의무적으로 도와줘야 된단 말이야. 백지장도 맞들면? 그러니까요. 1학년들 수능 날짜 아세요? 고1들? 안 알려줬나 보네? 아니, 고3들 수능 날짜 말고 자제분들 수능 날짜. 고1들. 제가 며칠 전에도 요 근처 학교 설명회 갔는데 모르시더라고요. 보니까 강북 노원을 안 알려줬더라고. 전국 다 알려줬는데. 이상하다. 왜 여기만 자꾸 빼놓지? 이상하네. 제가 알려드릴게요. 1학년들 5월 30날 발표 났거든요. 걔네들 27년 11월 18일로 확정됐어요. 11월 18일. 그래서 오늘부로 해서 이제 754일 남았어요. 날짜로 하면 754일이고 주수로 따지면 106주 남았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 106번 가면 우리 애들도 시험 봐야 돼요. 1학년 아시겠죠? 중3은 모르시죠? 중3도 안 알려주, 고1을 안 알려줬으니 중3을 알려줬겠어? 중3 모르시죠? 왜냐면 중3은 아직 발표가 안 났거든. 저희가 추정하기로는 걔네들은 28년 11월 16일일 것 같아요. 11월 16일 날 볼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김정은이 내려오지 않는 한은 그날 볼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로 해서 이제 1118일 남았습니다. 그래서 디스카운팅 하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카운팅 하시면서 남은 754일, 1118일만 고생하면 돼. 됐지 않나요? 우리 그냥 그렇게 고생해서 끝내자고요. 제 원장님한테는 죄송하지만 우리 한 방에 가자고요. 얘기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우리 한 방에 가시자고요. 그래서 저희 재수생들 공부하는 거 제가 찍어왔어요. 근데 밥 먹으면서까지 저렇게 단어를 보고 단어를 외우고 처음에는 아유 유난도 떨고 난리야 그랬더니 쟤네라고 그러고 싶어서 그러겠어요? 쟤네도 연예인 얘기하고 싶고 수다 떨고 싶겠지. 그런데 참는 거잖아. 고생을 굵고 짧게 하고 끝내려고. 어떠세요? 굵고 짧게 끝내는 게 낫지 않나요? 이런 아이들하고 경쟁하고 계신다고요. 그래서 우리 재학생들 좀 긴장하는 거 맞아. 그래서 754일, 1118일만 긴장해서 끝내자고요. 괜찮으시죠?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제안 드리는 건데 제발 이러고 있지 말라고 좀 전해주세요. 딴 애들 다 공부하는데 이 새끼 혼자서 이러고 있어요. 이거 좀 있으면 여기 팔에 쥐날 거거든. 제가 이제 뭐 1학년들은 이제 2학년 올라갈 거고 중3도 이제 고등이 시작된 거나 마찬가지세요. 그냥 고등학생이다.
생각하셔야 돼요. 중3들 11월 달에 이제 기말고사 보고 나면 이제 아무것도 할 게 없을걸? 뭐 알바 준비하고 계시나? 중3들 11월 달서부터 내년 2월 말까지 좀비처럼 살 거예요. 저게 사람인가 싶을 정도로. 그래서 저는 중3들 고등학생이라 생각하고 이제 마음서부터 바꿔 먹어야 된다고 생각해. 굉장히 중요한 시기고요. 저도 제 아들 둘 있는데 둘 다 저는 겨울방학 때 노는 꼴을 못 봐서 중3 때 윈터를 한번 보냈었어요. 저는 윈터는 중3 윈터가 참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재미도 많이 봤고, 그리고 고3들 예비 고3 윈터도 괜찮은 것 같고, 그래서 일단은 저는 중3 때랑 예비 고3 때는 보냈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방학 때 너무 집에서 빈둥거리지 않게 하면서 요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세요. 이제 낮잠 안 된다. 1학년도 마찬가지. 낮잠 안 돼요. 엄마 나는 낮에 자고 밤에 맑은 정신으로 공부를 해도 잘 되는데, 그러면 저 거기다 반문을 하세요. 수능 때 낮잠 잘 수 있니? 노원은 돼요? 낮잠 시간 줘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비공식적인 자료지만요. 수학 20번서부터 영어 듣기 평가까지 오답률이 상당히 높아요. 아시겠나요? 그래서 12시 조금 넘어서부터 한 1시 초반, 1시 한 반 정도까지 그때 애들이 몽롱한 상태인 거야. 낮잠을 자는 애들이 그렇게 많다는 얘기야. 이 몸은 하루 이틀에 바뀌는 게 아니에요. 습관이야, 습관. 그래서 밤에 푹 자고 낮엔 깨어있자. 그렇게 얘기하셔야 돼요. 수능 때 안 되니까. 자꾸 얘기하세요. 잔소리 하시고 싸우세요. 싸우셔도 괜찮아. 남은 754일을 자제분하고 좋은 관계로 끝낼 거라고 꿈도 꾸지 마세요. 싸워야 돼. 괜찮아. 싸워도 돼. 대신에 이런 걸 보여주면서 싸우시라고요. 엄마의 머리에서 나온, 아빠의 머리에서 나온 생각이 아니라 입시를 하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다. 어떠세요? 별로세요? 제가 PPT 여기 학원에 놓고 가거든요. 제가 원장님한테 말씀드렸어요. PPT 드리라고. 원본 파일로 그냥 드리라고. 그래서 가서 다시 보시면서. 그리고 노래 들으면서 공부하는 거 어떠세요? 근데 애들은 엄청나게 듣잖아요. 엄마 나 집중도 잘 되고 너무 좋은데? 그럼 반문하세요. 수능 때 노래 들을 수 있니? 노원은 돼요? 면접하면서 노래 들을 수 있어요? 교수님 잠시만요. 중요한 파트가 나왔으면 잠시만요. 미친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노래들을 듣지 말란 얘기가 아니야. 공부할 때 듣지 말란 얘기야. 공부할 땐 차라리 귀마개를 꼽던가 쉴 때 들으란 얘기야. 제 얘기 됐나요? 오케이. 그러니까 스마트폰도 심각하게 얘기 나눠보세요. 자제분들하고. 나는 이거 공부 방해된다라고 100% 믿어 의심치 않아요. 그래서 이거 한번 심각하게 얘기해보고 우리 1118일 754일만 피처폰 써보자. 뭐 정 필요한 삐삐라도 사줄게. 분위기가 싸해지.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의 이슈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학생부 종합전형, 학교장 추천전형, 지역인재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학생부 종합화되어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모든 전형들이 학생부 종합화되어 가고 있다. 그래서 중학교 3학년 학부모님들은 잘 모르실 수 있겠지만 교과 전형이라는 게 꽤 있었었는데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교과 전형이 뭐냐면 내신으로 뽑는 전형이에요. 그래서 그게 줄면서 학생부 종합, 학생부를 전체적으로 아울러서 보는 그런 전형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자, 그리고 수능 공부하는 방법. 중3 지금서부터 이제 11월 달서부터 이제 수능 공부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수능 대비를 위해서 기출 문제 풀어야 돼요. 그래서 기출문제 푸는 방법 제가 뒤에 가서 좀 말씀드리고, 그리고 1학년은 굉장히 이제 중요한 거 학생부 기재하는 방법 제가 오늘 간단하게 설명드릴 거고요. 제 유튜브에는 좀 더 자세하고 구체적이게 하는 게 있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직은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오늘 정도 것만 이해하시고 내년 한 상반기 정도까지만 좀 깊이 있게 공부하시면 될 것 같긴 한데, 뭐 마음 급하시면 먼저 보세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도 새로 찍은 거 하나 또 올려놓도록 할게요. 그래서 학생부 요거 기재하는 거 잘 보셔야 되는데 중3들은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워밍업 하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오늘 6가지가 키워드거든요. 자제분들 계획표 짜는 거 도와주셔야 됩니다. 계획표 짜라고 퇴근하세요. 자꾸. 전 여태까지 대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아이들이 계획표 없는 애들 본 적 없어. 저희 아들들도 재수하지 않고 목표대학교도 합격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잘 다니고 있거든요. 걔네들도 계획표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당연히 있었지. 계획표인 거 꼭 체크해 주셔야 되는데 부모님과 학생들이 계획표 짜라면 뭐라는지 아세요?
계획표 짜봐야 소용도 없어요. 그 인간 지키지도 않아요. 맨날 밀리는 계획표를 뭐하러 짜요 그러시는 거예요. 계획표는 밀리는 거 보이라고 짜는 거예요. 그 심적 압박을 위해서 짜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밀리는 거 그걸 공격하시면 돼요. 이렇게 많이 밀리고 있네 그러면서 좋게 얘기하세요. 소리 지르지 말고. 그래서 밀리는 거 보이라고 짜는 목적이니까 밀려도 괜찮아. 그래서 계획표 짜는 거 도와주시고, 학업 역량 오늘 정확하게 이해하고 가셔야 됩니다. 고교 학점제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학업 역량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학업 역량이 뭔지를 오늘 정확하게, 학업 능력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역량 이해하시면 되고요. 내신 원점수가 좀 더 중요한 역할들을 할 것 같아요. 앞으로 점점 더. 1등급이 10%잖아요. 전에는 몇 프로였죠? 08년생까지는 4%잖아. 근데 10% 늘어났잖아. 그럼 1등급을 받은 아이들이 더 갭이 크잖아요. 그럼 여기 원점수가 굉장히 여러 개가 나열되어 있겠지. 4%대보단. 그렇지 않나요? 그 2등급, 3등급도 그렇겠지. 그래서 80점짜리 1등급과 100점짜리 1등급은 다른 취급을 받을 거야. 이해되셨나요? 4등급 때는 별 차이 안 났거든. 100점, 96점 그랬거든. 근데 10%가 되니까 한 80점 정도까지도 내려갈 수 있단 말이지. 그렇다면 1등급 나름이다. 우리 전 대통령님께서 애들 내신에 대한 부담이 있을까봐 이걸 늘려놓으셨거든요. 내신의 부담을 낮춰주려고. 근데 이게 애들을 더 힘들게 만드는 거야. 이젠 한 문제 싸움이야. 우리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건요, 부담을 드리기 위해서 그런 것보다도 한 문제라도 더 맞으면 의미가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야. 이해되셨나요? 1학년 학부모님들 자제분들 이번 기말고사 망쳤잖아요. 전 다 알아요. 근데 다음 시험에서 1점이라도 올라가면 의미가 있는 거야. 한 문제라도 더 맞으면 돼. 아시겠죠? 그렇게 그거 구박하지 마세요. 지난 시험 어쩌라고.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격려해 주세요. 하나라도 더 맞으면 된다더라. 아시겠죠? 오케이. 그래서 나머지 거 제가 하나씩 설명드릴 거고요. 계획표, 얘가 수능 만점 받은 아이거든요. 근데 학습 플래너를 어떻게 했대요? 꾸준히. 그러니까 부모님이 퇴근하시라는 얘기야. 아이들은요 꾸준히 하는 거 못해요. 진짜요. 이런 얘기하면 부모님 나도 잘 못하는데 그러지 마시고요. 부모님은 해주셔야 돼. 아이들을 위해서 좀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꾸준히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되니까 간단하게 만들어야 돼. 그래서 주간 계획표 짠 다음에 매일매일 해야 될 걸 리스트업만 하면 돼요. 제가 실물 보여드릴 거고요. 내가 무슨 공부하는지 나의 일정표의 개념이 되는 거야. 스케줄러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냥 밀려도 괜찮아요. 그래서 자기가 뭘 해야 되는지는 알고 있어야 되니까. 그리고 또 학습의 균형을 맞췄대요. 학업 역량이 있는 아이들은요 절대 골라서 공부하지 않습니다.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요 골라서 공부하지 않아요. 골고루 공부하는 게 맞는 거야. 선택과 집중은 고3 D-90서부터야. 그 전까지는 안 돼. 아시겠나요? 엄마 나는 체질상 수학이 안 되는 것 같아. 그 얘기는 체질이 아니고 하기 싫다는 얘기야. 아시겠나요? 그러니까 골고루 해야 하는 게 맞는 거야. 그래서 왜 그런지도 뒤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 거고요. 슬럼프가 정신과 의사들이 여유병이래요. 여유가 있는 사람한테만 찾아오는 병이래요. 엄마 성적이 인생의 전부야?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그러는 애들은요 여유가 있는 애들이래요. 몸이 피곤하고 힘들고 머리만 대면 잠자는 애들은 그런 생각할 틈이 없어요. 아시겠나요? 제 얘기의 골자가 뭔지 아세요? 몸을 혹사시키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효율적인 공부 따위는 없는 거야. 편하게 할 수 있는 건 없는 거야. 몸이 혹사되는 게 차라리 나은 거야. 그리고 지금 아이들은요 짐승의 몸을 가졌기 때문에 6시간 7시간만 자면 피로 다 풀려요. 괜찮아. 아시겠죠? 그래서 건강만 잘 챙겨주시고 밥만 잘 먹게 도와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기출문제를 여러 번 풀어보는 건 뭐래요? 그러니까 기출문제 풀어야 돼. 우리 제가 결론 하나 또 말씀드릴게요. 우리 내년 3월달 모의고사가 목표야. 아시겠나요? 1학년한테는 이제 본격적으로 수능에 들어가기 시작하는 2학년에 대한 모의고사, 첫 모의고사라서 첫 단추로서 의미가 있는 거고요. 중3한테는 1학년 첫 모의고사, 서울시교육청 모의고사를 보고 학교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걔네들을 어느 정도 분류를 해요. 아시겠나요?
굉장히 중요한 모의고사예요. 3월달 첫 모의고사 우리 잘 봐야 돼. 이거 준비해야 돼. 그래서 요거 기출, 근데 자제분들은 기출 없는 거 아시죠? 09년생들 그쵸? 수능이 바뀌었잖아. 아 그것도 안 알려줬어요? 교육청에? 난 진짜 뭐 하나 모르겠네. 수능 바뀌었습니다. 그래갖고 기출이 없어요. 어떻게 해요? 이미 출판사들이 짜집기 다 해놨어요. 교육과정에 맞게. 그래서 팔아요. 11월 달에 내년 거 나와요. 그래서 서점 있죠 여기? 다행이다. 그러니까 서점에 가셔서 11월 달에 하나 사주세요. 책. 큰 책. 과목별로 한 권씩. 되셨죠? 자 그리고 여기서 친구들하고 같이 모르는 문제 같이 물어보고 요게 메타 인지적 지식 능력 같이 공부하는 게 좋은 거야.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스터디 카페보다는 같이 공부하고 뭔가 같이 의논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더 좋은 것 같아. 그래서 이런 거 대학에서도 되게 좋아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게 바로 동반자적 관계, 이게 공동체 역량. 여기 중에 노원구에서 안 되는 거 뭐예요? 노원, 강북, 성북에서 안 되는 거? 혹시 구청장님들이 금지시켜 놓은 거 뭐예요? 불법인 거 있나요 혹시? 그럼 따라하면 되겠네.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따라하면 되는 거예요. 얘가 하는 것들. 이게 정석이에요. 되셨나요? 아 그러다 수능 만점 나면 뭘 어떻게 서울대 의대 가면 되지. 아, 그 인간은 그럴 리가 없어요. 그런 얘기도 하지 마세요. 우리 아이들 잘 될 거야. 네? 우리 아이들 잘 될 거예요. 지금 대답하신 분들만 부모님들의 믿음대로 꼭 되실지어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이게 저는 다 끝났는데 저희 조카가 이제 중3이에요. 여기 중3 학부모님들 저희 조카 경쟁자야. 내가 의대 한번 보내보려고. 괜찮네. 할만 하더라고요. 잘 따라올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일주일간 주간 계획표를 먼저 짜세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자기가 어떤 스케줄이 있는지를 쫙 적어봤어요. 근데 어제 학원에 와서 이런 얘기하기 좀 그렇지만 학원을 좀 많이 다니는 것 같기는 해. 그래서 앞으로 조금씩 줄여나가면서 자기주도 학습할 시간도 갖는 것도 중요하다. 그렇게 얘기를 좀 했고요.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일일 계획표 매일매일 해야 될 것들을 리스트업만 하는 거야.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그날 뭐 해야 되는 거, 할 것들이 뭐가 있는지, 했는지 안 했는지 그런 표시하면 되는 거야. 요거 매주 체크만 해주세요. 계획표 짰니? 계획표 짜야 된다. 계획표 짜세요. 아시겠죠? 매주 잔소리 하세요. 그래서 계획표 짜면 우리 한 주죠 뭐. 너무 비싸요? 좀 깎아드릴까요? 그래서 얘네 엄마 아빠도 주기로 했대. 이왕 용돈 주는 거 뭐 하지 뭐. 괜찮죠? 근데 여기 중요한 말 써 있잖아요. 잠은 낮잠 자는 건 안 된다라는 거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 다 알아. 아시겠나요? 제가 공부 잘한다라는 걸 오해하지 마세요. 성적하고 공부는 상관없어. 난 공부를 지혜롭게 열심히 잘하자는 얘기야. 그러다 보면 성적이 낮아도 올라간다니까. 근데 지금 성적 좋은 애들이 머리 쓰면서 공부 잘 못하는 애들은요 계속 떨어져요. 잔머리 굴리는 아이들. 공부는 무식하게 가는 게 맞아요. 아시겠나요? 오케이. 자 그래서 중학교 학부모님들 계시니까 수시 정시 있는 거 아시죠? 수시가 이렇게 4가지 있는 것도 다 아세요? 요게 내신으로 가는 거. 그럼 이건 종합적으로 보는 거. 요거는 뭐 특별한 거, 아주 뭐 특별한 대회 수상이나 뭐 그런 것들이 있는. 그래서 요거는 약간 특목고나 특성화고 아이들이 가는 거. 논술 길게 쓰는 글 쓰는 거. 다 아시죠? 내신이 뭔지 아시죠? 설마. 그래서 내신 성적이라고 하는데 원래 용어는 교과 성적이에요. 그래서 교과 전형이 이 내신 성적 가지고 뽑는다라는 게 그 얘기야. 이해되셨나요? 근데 지금은 내신으로만 뽑는 전형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고 자꾸 지방에 있는 대학으로 가고 있어. 메이저 대학들은 자꾸 종합 전형으로 가고 있어. 그럼 여기서 중학교 학부모님들 고등학교 선택할 때 하나 딱 정확한 굵은 줄기를 하나 잡으셔야죠. 교과 중심형의 고등학교는 앞으로는 진학이 별로 좋지 않겠구나. 내신 받기 좋은 고등학교는 앞으로 대학이 조금 쉽지 않겠구나. 이해되셨나요? 이해되셨어요? 뒤에서 제가 또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그럼 서류는 학생부 얘기하는 거고 대학별고사 면접 논술 수능 최저 아세요? 설명드려도 돼요? 의대는 3합4. 의대 가려면 3합4 맞춰야 돼. 어떻게 나와야 돼요? 3개가 더해서 4가 나와야 되니까 수학 잘하시네요. 1, 1, 2.
그렇게 나오면 되죠. 자, 그래서 요게 일반고 친구들이 많이 쓰는 거고 2번, 3번이 특목고 친구들이 많이 쓰는 거고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은 어느 고등학교 유형이든지 다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메인 전형으로 가는 거야. 아시겠죠? 그리고 수시에서 붙으면 정시는 지원 못해요. 그래서 아무튼 수시건 정시건 요거 6번 쓸 수 있고 요거 3번 쓸 수 있고 그래서 총 9번의 기회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그러니까 고등학교 가실 때도 유형에 맞게 가야지. 일반 고등학교 그냥 평준화 지역의 일반 고등학교 가면요 교과 중심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교과 중심으로 가야 되니까 아무래도 정시는 좀 약해요. 내신 받기 좋은 고등학교들이 여긴 내신 중심으로 가니까. 근데 이런 특기 전형은 아예 안 돼요. 아예 그 학생부가 되질 않아. 여기에 적합하지가 않아요. 자, 그러면 내신 받기 좋은 고등학교를 보내시려면 내신을 잘 받으셔야 돼요. 그럼 또 한 가지 얘기를 하면 내신 망치면 일은 커지는 거야. 아시겠나요?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학생부 종합전형을 좀 많이 쓰는 고등학교를 보내셨으면 좋겠다. 앞으로 그게 메인이니까. 그래서 학교에도 다들 뭐 선생님 부모님들끼리 얘기하다 보면 그 학교는 내신 받기 어려워. 그래서 종합전형 많이 쓴대. 여긴 내신 받기 좀 쉬운 고등학교래. 그런 건 다 얘기들 도시잖아요. 제가 뭐 이 고등학교 저 고등학교 설명 안 드려도 다 아시잖아요. 맞죠? 오케이.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가운데 있는 고등학교들이 제일 좋아요. 입시적인 측면에서 보면 대학 가기 제일 좋은데 여기가 가운데가. 그래서 여긴 모든 전형들이 다 가능하거든. 근데 여기는 그런 거 대신에 다 풍선 효과가 있는 거예요. 여기 다 좋고 입시적인 환경도 너무 좋은데 자기 진로가 좀 어느 정도 좀 명확하게 가지 않으면요 낙동강 오리알 되는 학교예요. 너무 선택의 폭이 넓기 때문에. 그래서 남 좋은 일 시켜주고 졸업한다고. 이해되셨나요? 그럼 여기 또 오실 거예요. 아, 원장님 보실 텐데 이런 얘기 자꾸 하면 안 되는데. 비밀? 비밀이면 뭐야? 다 찍혔는데. 그러면 특목고는 내신 따긴 글렀어요. 아시겠죠? 아, 뭐 괜히 대원해오고 갖고 내신 다 망쳤어. 아, 모르고 가셨어요? 거기 1등급 받으러 가셨어요? 택도 없어. 그래서 여긴 내신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일단은 대학 전형을 생각하시면서 아이들 고등학교 선택을 하자. 되셨나요? 오케이. 자, 그래서 뒤에 가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 거고요. 요게 자제분들한테 적용되는 것들. 그래서 1학년들은 11월 18일, 중3은 11월 16일. 그래서 그거 기억해 놓으시고요. 그래서 요런 것들인데 제일 중요한 거 학업 역량. 학업 역량은 능력하고는 다른 개념. 그래서 학업 역량을 오늘 확실하게 이해하고 가시자고요. 성적 올라가는 거 보여주라는 얘기야. 아니 1학년들 이번 기말 망쳤다고 자퇴 엄청나게 해요. 제가 학교 밖 청소년도 설명회를 하거든요. 근데 09년생들 지금 학교 나온 애들 후회한다? 너무 서둘렀나 봐요.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고 내년에 재입학도 생각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그러려면 차라리 안 돼 진짜. 그거 진짜 아닌 것 같아요. 전 자퇴 완전 반대론자예요. 대학 가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지금 이제 시작이야 1학년들. 뭐 이렇게 한 번 본 거 가지고 뭘 그래요. 앞으로 오르겠지? 지금 대답하신 분들만 꼭 부모님들의 목표대로 되실자다. 그래서 일단 성적이 올라가는 게 중요하고 제가 원점수 많이 볼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나중에 제 말 맞나 틀리나 보세요. 같은 1등급이라도 100점짜리 1등급과 80점 1등급은 다르게 취급할 거야. 그래서 고교학점제에서는 내신 원점수의 역할도 되게 커요. 한 문제 더 맞으면 돼. 아시겠죠? 다음 시험에 한 문제 더 맞을 거야. 그쵸? 저 인간 진짜 전 과목에서 하나만 더 맞으면 어떻게 그게 어디야. 자, 그리고 학생부 종합이제가 메인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선택은 이대로 가시면 돼요. 종합전형 잘 보내는 고등학교 보내시라고요. 아시겠나요? 내신 받기 좀 어려워도 한 학생부를 핸들링 할 줄 아는 고등학교를 보내시는 게 나은 거야. 근데 또 안 그런 아이들도 있어요. 괜히 거기 가서 칠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그건 제가 뒤에 가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학생부 종합전형은 이게 메인 전형인데요. 요거의 메인은 뭐냐면 진로예요. 그러니까 진로가 좀 명확하고 좀 정해져 있는 아이들한테 학생부 종합이 딱 좋은데 근데 우리 애들 뭐 그 얼마나 그 진로에 대해서 이렇게 명확한 애가 몇 명이나 있겠어요. 중학교 3학년이면 지금 초졸하냐. 맞지 않아요? 진짜 대단한 학벌이죠. 응? 고1이래 봐야 중졸이고
걔네들이 무슨 진로가 명확하겠어요. 뭘 안다고. 그러니까 진로는 부모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이건 책임지셔야 돼요. 학교에 진로 선생님이 계시잖아요. 그거 아니야. 그분이 전교생을 핸들링할 수는 없어. 제가 저희 아들들하고 얘기할 때 맨 처음에 접근한 게 진로예요. 아시겠나요? 그래서 진로에 대한 거 제가 이따 뒤에 가서 알려드릴 테니까 자꾸 자제분들하고 얘기하시되, 만약에 고등학교 1학년 겨울방학까지 진로를 못 정하겠다 그러면 무전공으로 빨리 트세요. 무전공 교과부에서 좋은 거 만들어준 거야. 진로 못 정하겠으면 괴로워하면서 공부 안 된다고 괴로워하지 말고 그냥 무전공으로 갑시다. 무전공은 대학교 가서 진로를 정하는 거야. 활용하세요. 무전공이 되게 점수 높을 줄 알았거든. 근데 그렇게 안 높아. 왜냐하면 무전공은요, 여러 학과 교수님들이 공동으로 지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4학년 때까지 부지런히 쫓아다니지 않으면 낙동강 오리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별로 인기가 그렇게 높지도 않아. 실상은 그래. 학과도 그래요. 무조건 거긴 SK만 가야 되니까 애들이 썩 좋아하진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쫄 필요는 없어. 무전공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그 대신에 1학년 겨울방학까지는 진로 결정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그래서 요 대학들 괜찮으세요? 아, 여기 좋아하시는구나. 아니, 엊그저께 그 학교 가니까 고려대도 싫고 서울과기대도 싫고 막 요 근처에 있는 대학교는 다 싫어하시고 여길 좋아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중에서 경희대는 왜 좋아해? 요 근처인데? 아무튼 근처에 있는 대학은 다 싫어해. 자, 근데 요 대학들이요, 이런 문제점을 얘기하고 있어요.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요 각 전형들의 문제점. 중도 탈락자가 자꾸 생기는 거야, 지금. 자퇴에 대한 걱정들을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아예 쐐기를 박아버렸잖아요. 너희 자퇴하면 이제 안 뽑아줄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모든 전형에 학생부가 들어가. 내신을 보겠다는 뜻이 아니야. 기본 서류로 학생부가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자퇴하면 대학 가기 어렵다라고 제가 자꾸 얘기하는 거야. 하지 마세요. 아시겠나요? 한두 번 내신 뭐 2학년 3학년도 마찬가지야. 한두 번 내신 떨어졌다고 실망하지 마시라고. 올라가면 되는 거야. 성적. 그러니까 제가 아이들은 공부만 할 수 있는 환경 만들어 주시라는 거야. 괜히 입시라든가 이런 거 손대지 말라고. 넌 공부만 하세요. 선생님하고 내가 알아서 할 거야. 그럼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제가 자꾸 거지같이 도와달라는지 모르겠는데 저 말고 애들 좀 도와주세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서 지금 대답하신 학부모님들 자제분들만 목표하시는 대학교 4년 장학금의 축복 있으실 자다. 잘 되실 도와주셔야 돼요. 대답만 하고 안 도와주는 건 아니겠지? 축복받고 먹튀하는 건 아니겠죠? 네, 도와주세요. 제가 잘한 게 그거야. 아시겠나요? 근데 조금만 공부하시면 돼. 저는 전국의 대부분 대학들 막 그런 거에 여러 가지 입시 환경까지 다 공부해야 되잖아요. 부모님도 그럴 필요 없잖아요. 몇몇 대학교 몇몇 개만 알면 되잖아. 할 수 있다니까요.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중도 탈락자들이 좀 문제고 학생부 종합이 메인이라고 했잖아요. 일부 고교에 유리할 수 있다. 무슨 말이에요? 학생부 종합을 매니징했던 학교들이 잘할 것이다. 아시겠나요? 그러니까 고등학교에 저희는 내신 받기 좋아요. 내신 그렇게 잘하는 아이서부터 못하는 아이까지 쫙 있으니까 내신 받기 그렇게 어렵지 않은 고등학교에는 요즘 트렌드에 맞지 않는 거란 뜻이지. 이해되셨나요? 요런 학교들이 앞으로도 더 진학 실적. 근데 제가 참 안 물어봤는데 대학 보내실 거죠? 나 그걸 안 물어봤네. 보내실 거 맞죠? 전 대학 진학에 대한 얘기만 할 거거든. 되셨죠? 오케이. 자, 그래서 제가 어느 대학교인지는 말씀 못 드리겠고 땡이 대학교랑 땡울대 거거든요. 어딘지 모르시겠죠? 아싸 성공. 땡이 대학교가요, 요런 걸 먼저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땡울대도 요렇게 할 거다라고 먼저 발표를 했어요. 근데 이게 제가 보기에는 전반적인 기조가 이럴 것 같아요. 땡이대랑 땡울대 방향으로 갈 것 같아. 보세요. 융선이 뭐냐면요, 융합 선택이거든요. 고3 때 선택하는 과목, 이건 반영 안 하겠대. 어차피 애들 그때 이 공부 안 할 거 뻔하거든. 수능 과목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렇게 깊이 안 할 거 뻔하거든. 그리고 진선은 뭐냐면 진선 여고가 아니라 진로 선택 과목. 진로 선택 과목에 만약에 여기 이제 고등학교 1학년들 내년서부터 등급하고 100분이 진로 선택 과목 나오거든요. 근데 등급은 3등급인데 성취도가 A가 나왔어. 그러면 이걸 반영해 주겠대. 그래서 A를 1등급으로 처리해 주겠대.
얘는 3등급이 아니라 1등급인 거야. 대학도 변별력이 좀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걸 인정하고 있는 거지. 이건 또 무슨 말이야? 그렇게 내신에만 목매달지 말란 얘기야. 아시겠나요? 그게 학생부 종합전형의 정신이라는 얘기지.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내신 받기 좋은 고등학교를 가는 거는 제가 보기엔 약간 트렌드에 벗어나는 거다.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자, 지금 제 얘기들 다 이해되세요? 어찌나 이렇게 친절하고 자세히 설명을 하는지. 학부모의 마음. 왜 갑분살 만드세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해되셨고, 나머지 건 다 읽어보시면 될 것 같은데 분명히 수능 100전형은 있어요. 그러니까 검정고시생들을 위한 전형이 있는데 지금은 정시 100% 다 수능 100이거든요. 30%로 줄이겠대. 70%는 학생부 반영하겠대. 그러니 이거 인원수가 이렇게 줄어드니까 당연히 경쟁률 올라가고, 경쟁률 올라가면 합격 점수 올라가겠지. 문이 더 좁아지는 거야. 그러니까 혹시 자제분들이 엄마 나 내신 망쳤으니까 그냥 학교 그만두고 정시에 올인할래 그러면 그냥 닥쳐 그러세요.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나머지 것들을 읽어보시면 대부분 다. 그리고 평상시 대학별고사 준비하셔야 됩니다. 평상시 대학별고 면접 준비는요, 평상시 토론 발표 연습 열심히 하면 돼. 학교에서 토론 발표 같은 것들 열심히 따라다니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 전체적으로 읽어보시면 아무튼 다 결론은 이거예요. 학생부 종합전형이 일단 정성평가 위주로 갈 거니까, 정성평가 뭔지 아시죠? 그러니까 내신만 보지 않는다 그런 얘기고요. 그리고 5등급과 성취도를 적절하게 잘 활용할 거니까 내신에만 그렇게 제가 이 얘기는 내신을 등한시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근데 요번에 3등급이나 3등급 2개나 있어서 나는 완전히 대학 가긴 틀렸어. 그건 아니란 얘기예요. 아시겠나요? 오케이. 자, 그리고 그 불안해하지 말란 얘기예요. Don't worry, be happy. 좀 어려운 영어였나? 자, 그리고 이런 것들 양분화되어 있으니까 학생부를 아름답게 만드시던가 면접 연습 열심히 하시던가 자기한테 잘 맞는 걸로 가면 된다.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참고하세요. 자, 그래서 요게 학업 역량 이런 것들이 학생기록부에 잘 기록된 아이들은 역량이 있는 아이들이라고 본대요. 역량은 점점 나아지고 발전되고 성장돼 나가는 걸 보여달라는 얘기야. 그게 유기체예요. 생명체는요 점점 더 나아져야 돼. 자제분 지금 상태로 이 다음에 40살까지도 그러면 걔 어떡해요? 불쌍해서. 그렇지 않아요? 괜찮으세요? 책임지실 거예요? 점점 나아지겠지? 점점 발전돼 나갈 거고 점점 사람처럼 될 거야. 그쵸? 그게 역량이에요. 나 고교 학점제 진짜 하나도 마음에 안 드는데요. 딱 이거 하나 마음에 드는 거야. 역량을 보겠대. 능력이 아니라 역량을 보겠대. 1학년 학부모님들, 자제분들 이번 10월달 모의고사 망쳤잖아요. 이걸 성적이라고 받았니? 등급이 아주 개판이구나 막 그렇게 나왔잖아요. 그쵸? 근데 뭐 어때? 다음 시험 잘 보면 돼요. 그럼 역량인 거야. 다음 시험 잘 볼 거야. 우리 겨울방학 때 열심히 할 거거든. 아시겠나요? 네. 그래서 책도 좀 많이 읽으라고 좀 전해주세요. 지금 GPT가 완전히 다 판을 치고 있는 거 아세요? 근데 학생부도 GPT를 굉장히 많이 쓰고 있어요. 나 GPT 쓰지 말라는 얘기 아니야? 쓰세요. 트렌드인데 어떻게? 그런데 거기서 차별화는 돼야 되는 거야. 완전히 학생기록부가 다 디지털화 돼가고 있단 말이야. 그중에 한 가지 독서 많이 하는 아이들은 아날로그적인 감성을 보여줄 수 있어요. 차별화시킬 수 있는 거야. 책 읽으라고 하세요. 한 학기에 8권 정도의 독서는 해야 돼. 1년에 15권에서 16권의 독서는 보여야 돼. 그게 정상이라고 대학에서도 얘기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제 유튜브 클라우드 들어가시면요. 수시 학습법 쪽에 추천 도서 목록 엄청 많아. 그리고 중3들 이제 중등 관련 폴더 보지 마세요. 고등학생이야 중3들. 아시겠죠? 그러니까 수시 학습법 쪽에 있는 폴더 가셔서 책 리스트 많으니까 독서 좀 하라고. 그 종이책으로 읽자고 아날로그적인 감성으로 요거 차별화 조건이 되실 거예요. 분명한. 아시겠죠? 그래서 애들 책 더럽게 안 읽길래 저는 제 아들들한테 한 권 읽을 때마다 5,000원씩 준다 그랬어. 미친 듯이 읽던데? 근데 제가 이걸 제주도 가서 얘기했더니 에게 5,000원 그러는 그분들이 배포가 크시더라고요. 얼마 줄라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5,000원에도 미친 듯이 읽어요. 눈으로만 읽어도 돼. 어차피 중졸이에요. 내용 몰라도 돼요. 교수님들이 내용을 물어보지 않아요. 아시겠나요? 빅뱅 이론은 설명해봐. 안 그래요. 왜 읽었지? 그래서 너의 변화는 뭐지?
괜찮아. 눈으로만 읽어도 돼. 아무리 읽어도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대학 와서 다시 읽어보려고요. 그래도 괜찮아. 아시겠나요? 눈으로만 읽어도 돼요. 그리고 제가 이건 메타인지적 지식 능력이라고 했죠? 집단학습. 그걸 표현해 주는 게 자기주도성이에요. 그래서 학생기록부에 자기주도적이다라는 단어가 써 있는 건 좀 촌스러운 거예요. 그럼 걔네들의 아이템은 뭐냔 말이야? 어떤 단어가 있어야 자기주도적이다라고 평가를 받냔 말이야? 계획표 노트래. 오늘 가셔서 댁에 가셔서 물어보세요. 야, 너 자기주도적이다라는 게 무슨 말인지 알아? 그러면 물어보세요. 자기주도성이 뭔지 알아? 이렇게 물어보세요. 자제분들한테. 자제분들이 엄마 자기가 주도하는 성질이지 그럴 거예요. 그게 중졸이에요. 자기주도성은 자기가 계획한 걸 추진해 나가는 능력이야. 그러니까 뭔가 계획을 보여줘야 될 거 아니야. 계획표. 되셨나요? 학생부의 계획표란 단어 그리고 노트. 자기가 노트 필기해 놓은 것들 그런 것들 잘 정리되어 있는 아이들은 자기 주도적이래. 그래서 이런 게 능력, 이런 게 역량, 우리 아이들은 점점 더 나아지고 점점 더 발전해 나갈 거야. 아시겠죠? 꼭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체리피커짓 하지 말라고. 골라서 공부하지 말라고. 되셨죠? 그리고 지난 성적 가지고 뭐라고 하기 있기 없기. 이게 초기 청교도들의 인사래요. The best is yet to come. 최고는 아직 오지 않았다. 754에 118일에 올 거야. 아시겠나요? 장타를 날릴 거야. 그러니까 이런 긍정의 에너지를 심어주세요. 아우 성적 보니까 올라갈 게 많구나. 좋네.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그래서 중학생들 뭐 이제 중3 중학생도 아니지. 근데 제가 이것 때문에 보여드리는 거예요. 중3들이 이거 해야 돼. 학업 역량을 보여줘야 되니까 단계적으로 성장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선행학습 별로 안 좋아해요. 자기 학년에 맞는 걸 하는 게 난 좋다고 생각하거든. 그러면 성장돼 나가는 걸 보여주는 거 그게 역량이거든. 그래서 혹시 이 중에 중학교 1학년, 2학년 있으시다면 남의 거 넘보지 마시고 그 학년에 해당하는 거 열심히 하세요. 그리고 중3은 지금 이거 해야 돼. 이거 내년 3월달 모의고사가 제일 중요해요. 우리의 목표야. 이거 잘 봐야 돼요. 무조건 잘 봐야 돼. 정말 못 보면 정말 내 앞으로 고등학교 3년 동안은 진짜 망친다는 생각 가지고 위협감을 가지고 공부해야 돼. 아시겠죠? 그래서 모의고사 잘 보고 그러면 막 칭찬도 해주시고 용돈도 좀 많이 넉넉하게 주시고. 근데 제가 자꾸 이런 얘기를 하면 부모님들 왜 자꾸 애들을 돈 갖고 그러세요? 그럼 딴 거 좋은 거 있으면 얘기하세요. 자, 그래서 이렇게 진행하시고요. 그럼 고등학교 올라가서는 일단은 1학년 때는 진로를 확실하게 하자고 이제. 그래서 1학년 겨울방학 때 진로를 명확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독서 좀 열심히 하시고 모의고사 열심히 보시면서 수능에 대한 거를 워밍업하는 시간. 요게 제일 중요한 거. 그리고 2학년 때 학생기록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 준비하고 있는 거야. 고등학교 2학년 때 학생기록부를 보고 거의 판단을 하세요. 그러니까 2학년 때 학생기록부를 제일 꼼꼼히 읽는단 말이야. 그리고 3학년 때는 심화로 마무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화로 마무리하는 거를 그건 그때 가서 고민하자고요. 근데 제가 오늘 그냥 간단히 하나만 말씀드리면 이 심화라는 건 잘 활용하셔야 돼요. 심화는 어렵다라는 그러니까 하드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깊이가 있다라는 뜻도 있어요. 꼭 어려운 것만 해서 심화는 아닌 거야. 깊이 있게 들어가는 거, 좀 뎁스 있게 들어가는 거 그런 것도 심화라고 얘기를 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고교학점제 용어예요. 그래서 이 심화는 진짜 어려운 심화도 있지만 융합이 깊이 있음을 보여주는 거야. 아시겠나요? 그 두 단어를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거 나중에 하자고요. 뭐 지금 고민하실 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1학년 때는 진로 확실하게 마무리하자 그 얘기고요. 수능도 잠깐 말씀드리면 이제 수능도 좀 아셔야 돼요. 근데 그냥 쉬운 거 하나만 알고 가세요. 표준 점수 만점 보자고요. 시험 보고 나면 등급 컷만 보지 마시고 그 과목의 표준 점수 만점에 몇 점 나왔나 보시자고요. 그래서 120 나왔으면 물수능, 130이면 적절한 난이도고요. 140은 어려운 불수능의 기준이고 150은 핵 마그마 헬 수능이에요. 어마무시한 거예요. 근데 우리 전 대통령님께서 킬러 문제 안 낸다 그랬잖아. 근데 왜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나오냐고. 막 150이 훌떡훌떡 넘어요. 140이 훌떡훌떡 넘어요. 탐구는 곱하기 2배 하면 되거든요. 막 140, 150이 장난 아니게 막 나와. 여기 빨간색으로 해놓은 것들이 어려웠다라고 하는 과목들인데 아니 킬러 문제도 없는데 왜 어려워?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나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애들이 공부를 더럽게 안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아시겠나요? 이 평균 점수 구하는 공식에 의하면 평균이 빼주는 값이거든요.
근데 평균이 너무 낮은 거야. 조금 빼주니까 값이 커지는 거야. 아시겠나요? 근데 거기에 표준 편차라는 건 나눠주는 값으로 또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 나눠주는 값이 작아. 그러니까 값이 커지는 거야. 표준 편차가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집단의 균질도거든요. 그럼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평균은 낮고 표준 편차는 작아. 무슨 말이야? 전국적으로 공부 더럽게 못한다는 얘기야. 아시겠나요? 집단이 저질이란 뜻이에요. 아시겠나요? 제가 이 얘기 왜 하는지 아시죠? 이렇게 저질적인 집단은 자주 나오지가 않아요. 아시겠나요? 이럴 때 열공하는 거야. 조금만 공부하면 수능 성적 잘 나와. 아시겠나요? 이런 집단을 활용하자라는 거예요.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수능이 어려운 게 자제분들한테 유리한 걸까요? 쉬운 게 자제분들한테 불리한 걸까요? 그냥 네 하세요. 그게 정답이야. 전 쉽게 설명하니까 그냥 편안하게 들으세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어렵게 나왔다라고 힘들어하는 것들이 아이들한테는 좋은 거예요. 아시겠죠? 왜냐하면 너무 쉽게 나오면 만점자가 너무 많이 나와요. 이게 다른 애들 이렇게 어려웠었는데 얘만 너무 쉬운 거야. 만점 나와봐야 이거밖에 점수가 안 나오는 거야. 쉬웠다는 뜻이거든요. 이때 만점자가요 11.75%나 나왔어요. 2등급 컷이 11%거든요. 만점자가 2등급을 넘어섰어. 그러면 다 1등급을 줘요. 근데 2등급까지 다 잡아먹었잖아요. 2등급이 증발돼 버렸잖아요. 그럼 하나만 틀리면 3등급 되는 거야. 그래갖고 이때 문과 재수생이 그렇게 많았었어요. 그러니까 쉬운 건 좋은 게 아니야. 그러니까 왜 어렵게 내고 난리야 그러지 마세요. 어려운 게 좋은 거야. 아시겠죠? 근데 집단이 저질이라 성적도 애들 공부 더럽게 안 해서 잘 나와. 아시겠죠? 요럴 때 공부하는 거야. 1학년들 요번에 10월달 거 시험 본 거 제가 한번 등급컷 가져와 봤거든요. 142, 150이나 나왔어요. 이렇게 어마무시한 시험 아니었거든. 지금 09년생들도 공부 더럽게 아, 네 진짜. 근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건 기회입니다. 아시겠죠? 제가 올해로 대입지도 한 지 18년 됐는데요. 이렇게 공부 못하는 집단이요. 05년생서부터 시작됐어요. 오, 너무 평균이 낮아요. 예년에 비해서. 05, 06, 07, 지금 08이 정점을 찍고 있어요. 08이 제일 못해요. 주변에 08은 없으세요? 혹시 08 있으시면 예, 너 기회다. 예, 제일 저질인다. 그 다음에 09가 조금 나아지긴 했어요. 10년생들은 어떨지 모르겠다. 그래서 아무튼 이런 분위기예요. 그래서 애들이 지금 탐구도 이렇게까지 나올 일은 아니거든. 지금 애들이 수능 공부 안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등급 배치표도 만들었으니까 자제분하고 이런 얘기를 나누시는 거예요. 대충 뭐 그 등급컷 보면 야 대충 뭐 요 정도 나왔으니까 인하대 아주대는 되겠네? 뚝 던져주시는 거예요. 그게 큰 자극이라니까. 그래서 왼쪽이 문과, 오른쪽이 이과. 이거는 크게 변하지 않아요. 대학이 레벨이 바뀌지 않는 이상은 이 배치표는 크게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대충 보는 거야. 뭐 이거 명확한 것도 아니야. 근데 정확한 자료를 알고 싶으시면 제가 유튜브 클라우드에 올려놨거든요. 고1 거 2028학년도 폴더 정시 학습에 정시 전략 정시에다 제가 올려놨거든요. 엑셀 배치표 그거 보시는 방법 모르시면 제 유튜브 클라우드 가면 엑셀 배치표 보는 방법도 찍어놨어. 그래서 그거 보시고 정확한 배치표 보셔도 되는데 그냥 이거 보시고 얘기하셔도 돼요. 그래서 대충 이 정도 대학 간다 그렇게 얘기하시고 수시는 요 정도면 한 2칸 정도 위에 쓰거든요. 근데 모의고사 성적이 계속 잘 나오면요 저희는 여기까지 막 질러요. 자, 제가 얼마 전에 09년생 아이 아는 애가요 저한테 그러는 선생님 모의고사는 수능도 아니고 내신도 아닌데 뭐 이렇게 열심히 준비하라고 그러고 왜 이렇게 잘 봐야 된다고 자꾸 강조를 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약간 짜증스럽게. 그래갖고 제가 거기다 대고 딱 한마디 했어요. 뭐라 그랬을까요? 아주 짜증을 내면서 얘기하길래 제가 저 욕하고 그러진 않아요. 입이 약간 거칠어서 그렇지. 제가 아들만 키워서 그래요. 저희 집 아들만 둘 있는데 걔도 남자예요. 집안이 칙칙해요. 그래도 아들 셋 있는 집보단 낫지. 아들 셋 있는 집은 웬만한 죄 짓지 않으면 지옥 안 간대. 뒤에 어떻게 좀 잘해주세요. 늘 위로해 주시고. 무슨 얘기했지? 그거 아니 왜 모의고사를 잘 봐야 돼 그러는 거 제가 딱 한마디 했어요. 수시 때 지르려고. 이해되셨어요? 내신을 뛰어넘는 거야. 아시겠나요?
내신을 이기고 내신을 뛰어넘는 방법은요. 대학별고사 면접을 활용하는 거, 그리고 수능 최저 활용하는 거, 하나 더 아름다운 학생 기록부. 요 세 가지면 내신을 뛰어넘는 거야. 야, 이 정도면 너 써도 돼. 막 이렇게까지 얘기한다고요. 그래서 모의고사 잘 봐야 돼. 아시겠죠? 우리는 내년 3월 모의고사 목표고요. 자, 그래서 지금 09년생 이후서부터는 요게 이제 수능 시험 범위입니다. 그래서 빨간색들이 수능 과목이고요. 파란색은 내신에서 절대평가 과목이에요. 근데 나머지도 약간 절대평가가 솔솔 나오긴 하는데 아직은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무튼 파란색은 내신 절대평가. 얘네들은 1등급, 5등급 안 나와요. A, B, C, D만 나와요. 그리고 요 중에서 빨간색 과목이 수능 과목인데 중요한 게 통합사회, 통합과학이 1학년 때 배우는 게 수능 과목이라는 얘기야. 이게 무슨 말이야? 09년생들 지금 수험생이 시작됐다는 얘기야. 1학년이 아니란 얘기야. 1학년 때서부터 수능은 시작됐다는 얘기야. 이해되셨나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얘네들 1학년 때 이렇게 배우고 나면 그 다음에 안 배워요. 정식으로 배우는 시간이 없어. 제가 당부드리는데요. 이거는 꼭 개념 노트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통합사회, 통합과학만큼은 꼭 자기 노트 있었으면 좋겠어요. 꼭. 아시겠죠? 그래서 앞으로 문제 풀면서도 시험 보면서도 계속 그 노트를 보강하면서 자기 혼자도 공부할 수 있어야 돼. 제 말 맞나 틀리나 한번 보세요. 나중에 자제분들 수능 시험 볼 때요. 국어, 수학, 영어보다 통합사회, 통합과학이 훨씬 더 변별력을 갖출 거야. 거기서 완전히 희비가 엇갈릴 거야. 그래서 08년생들이 재수가 두려운 거야. 저것 때문에. 통합사회, 통합과학 장난 아니게 어려울 거야. 범위가 좁고 뭐 통합이 그래서 아니게 꽈서 문제 내면요 장난 아니에요. 그러니까 통합사회, 통합과학 제대로 공부해야 돼. 아시겠죠? 노트 꼭, 네? 그럼 자기주도성 보여줄 수 있겠네. 노트도 정리하고 계획표도. 우리 계획표 짜는 거 도와주실 거죠? 감사합니다. 약속하셨어요? 지금 대답하신 학부모님들 자제분들만 목표하시는 대학교 4년 장학금에 생활비의 축복도 있으실잖아.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754일 이후에 경기도 안항시 놀러 가는 거예요. 겨울에 신나지. 자, 그래서 우리 통합사회, 통합과학 진짜 열심히 공부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그래서 과목별 학습량 그냥 정리해놨으니까 읽어보시고 제가 하자는 대로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다른 건 몰라도 대학 보내는 건 자제분들 대학 가시는 거 이런 거는 부모님들보다는 제가 낫지 않아요? 제가 나아요. 저 올해로 대입시도한 지 18년 차 됐어요. 저희 아들들도 대학 제대로 보냈고 아까 그 좋다고 하신 대학도 갔단 말이야. 제가 나아요. 믿으세요. 자꾸 이러니까 무슨 사이비 교주 같은데. 우리 아침마다 국어 20분씩 문제 풀기. 왜? 1교시가 국어니까. 아시겠나요? 아침에 국어 머리 만들기. 아예 세뇌를 시켜버리기. 되셨나요? 그래서 아침마다 20분씩 지문 2개만 풀어보라세요. 매일매일. 그거 챙겨주세요. 제가 아까 아이들 꾸준히 하는 거 못한다고 했지? 그러니까 제가 부모님한테 도와달라고 하는 거예요. 부모님들 자녀분들이잖아. 귀중한 자녀분들. 좀 도와주세요. 나도 꾸준한 거 못해 그러지 마시고요. 좀 도와주세요. 진짜 자꾸 들어보면 밖에서 들어보면 저 새끼 거진가 그러겠다. 도와주세요. 네, 그래서 아침마다 국어 20분씩 지문 2개 풀기. 차라리 문제를 만들어줘. 책을 오려갖고. 집에 책 안 풀고 남겨 굴러다니는 책 많잖아요. 그리고 서점에 가면 20분짜리 모의고사를 팔아. 맷땡비, 맷땡문. 그런 걸 아예 판다고. 제가 뭐라고 말씀 못 드려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있으니까 아침마다 국어 문제 풀어보라고 자꾸 퇴근하세요. 찍어도 괜찮아. 아침에 국어 머리 만들기. 그러면 1교시 국어 잘 봐. 멘탈 안 터져. 제 얘기 믿고 한번 해보세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실수 줄이기 위해서 우리 연습장 깨끗하게 쓰기. 이따위로 쓰니까 계속 계산 실수 나오지? 그러니까 깨끗하게 풀으라고 좀. 이래야 실수도 줄어들고요. 이래야 논리력이라는 게 생겨요. 제가 아까 자기주도성 뭐라 그랬어요? 자기가 계획한 걸 추진해 나가는 능력이라 그랬잖아요. 아드님 따님한테 오늘 또 물어보세요. 논리력이 뭐냐고 물어보세요. 너 논리력이 뭔지 알아? 논리적인 능력이겠지. 그게 다 문해력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 한자 공부해야 된다니까. 논리력이 뭐냐면 상대방을 납득시킬 수 있을 정도로 자세한 설명 능력이에요. 이게 연습장을 깨끗하게 쓰는 아이들이 생기는 거예요.
잘 설명할 수 있는 이게 면접과 논술의 첫 번째 채점 포인트고요. 우리가 수학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인 거야. 아니 미적분 기하를 실생활에서 얼마나 쓰는데 뭐 이런 거 뭐 하러 배워? 막 논리력이 없다는 뜻이야. 논리력 훈련을 위해서 수학을 배우는 거야. 아시겠나요? 그러니까 연습장 깨끗하게 쓰라고. 근데 처음엔 느릴 거야. 하지만 한 달만 연습하면요 오른쪽은 점점 더 가속도가 붙어요. 점점 더 빨리 풀 수 있어. 그러니까 깨끗하게 풀라고 엄마 아빠가 잔소리 하셔야 돼요. 이거 아무도 잔소리 안 해. 좀 도와주세요. 오케이. 영어 단어 하루에 40개씩은 외우시죠? 난 모르겠고 그냥 네 하세요. 내가 알게 뭐야. 40개씩은 외우시죠? 40개씩은 외워야 됩니다. 아, 나 몰라. 외우셔야 돼요. 저희 엄마는 우리 엄마 말고 애들 엄마는요 매일매일 체크해 줬어요. 틀리면 좀 어때? 그냥 누군가 체크를 해주는 거야 계속. 40개씩 외우고 테스트 해주고. 야 40개 중에 2개를 맞추냐 이 새끼야. 뭐 어때? 다음날 또 외우면 되지. 아시겠죠? 그래서 암기하기 어려운 아이들한테는 자꾸 그런 얘기 하세요.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래서 암기가 잘 안 된다. 그러니까 반복하는 거다. 괜찮다. 자꾸 위로해 주시면서.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그리고 제가 통합사회 통합과학 노트 만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발. 자, 그리고 요게 바로 QC표예요. 엄마 나는 시험에 울렁증이 있어요. 그러는데 시험에 울렁증이 아니고요. 시간에 울렁증이 있는 거야. 시간 안에 뭔가를 해결해야 된다는 압박감 때문에 울렁증이 오는 거래요. 그러니까 시간 훈련하자고. 그래서 무조건 10문제 풀 때 40분, 10문제 풀 때 25분 무조건 시간 정해서 한 문제라도 빠르게 풀고 정확하게 풀고 넘어가는 연습 자꾸 하자고. 재수생들이요. 재학생보다 무조건 수능 잘 본다? 평균 자체가 그래요. 걔네가 더 공부했기 때문인 것 같으세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걔는 계속 시험에 대한 훈련을 하거든. 매일매일 시험 봐요. 근데 그게 시간 정해서 보는 시험을 본단 말이야.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시간에 대한 울렁증을 줄이는 방법. 되셨나요? 그러면서 이 5가지를 평상시에 연습하는 거예요. 그래야 실전 가서 써먹는 거야. 이게 바로 QC표예요. 수능 공부하는 방법. 시간 안에 문제 푸는 방법. 시간 훈련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 스탑워치도 있어야 돼. 스마트폰 안 돼. 탁상용 스탑워치. 그래서 그거 가지고서 우리 훈련하자고. 자꾸 책은 하세요. 제가 PPT 드리는 이유 아시죠? 이 양반도 그렇게 하려잖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대로 해서 성적 안 오르면 저를 형사고발하시라니까요. 그랬더니 어떤 학교 녀석이 손들 선생님 그건 형사가 아니라 민사입니다. 중졸 주제. 자, 그래서 요게 집에서 모의고사 푸는 방법인데요. 요거만 설명하면 되게 오래 걸리니까 제가 유튜브에 찍어놨거든요. 그래서 자제분하고 보시고 우리 11월 달서부터 그리고 1학년들은 기말고사 끝나자마자서부터 내년 3월 달 모의고사 준비해서 최소 4년치 반복해서 풀어야 돼. 한 번만 풀면 안 돼요. 몇 번을 반복해서 풀어야 돼. 기출문제 다 짜집게서 다 만들어 놨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계속 반복해서 풀자고요. 내년 2학년 거 예비고의 것도 이제 곧 나올 거예요. 그래서 서점에 가면 그 모의고사들 팔아요. 이거 골땡 시땡 그런 데서 나와요. 자땡땡 또리 말고요. 그리고 맛땡도 나와요. 맛텅땡은 검터땡 말고 빨텅땡이 시험지 뭐 하는 거예요? 이 시험지 여기 서점들이 없어요? 모르시는 분들이 많네. 그거 사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풀어보죠. OMR까지 해야 돼. OMR. OMR도 제대로 하는 거 연습해야 돼. 이건 OMR 진짜 시험 보는 거라니까. 이해되셨나요? 그 책 사면 OMR도 있고요. 원점수 몇 점이면 몇 등급표도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등급 배치표 보면서 대충 요 정도는 가겠구나. 툭 던져주시면 되지. 되셨나요? 아유 이 정도 성적까지면 너 한국해녀대학교 글로벌 미역채취공학과 가겠네. 막 자극하세요. 괜찮아. 그런 건 얼마든지. 자, 요게 이제 08년생들 거 09년생서부터 요렇게 제가 잣대 그냥 들이댄 거거든요. 그래갖고 그냥 얘는 입결이 없으니까. 입결 뭔지 아세요? 뭔데요? 맞아요. 합격생들의 입시 결과. 그게 없으니까 그냥 추론하는 거야. 대충 자대고 대본 거예요. 산술적으로. 그렇게 했더니 얘네 1초가 1.7 되는 거예요.
이 말까지 가면은 2.8이 되는 거고요. 이 말까지 가면 4.6까지 떨어지는 거야. 이러니까 3등급 하나 있으면 난 대학 못 간다 그러는 거야. 그리고 주요 국공립하고 수도권 대학까지는 보통 4 초반까지 가거든요. 만약 여기 가톨릭대, 뭐 수원대 그런 데까지, 수원대 정도까지 하면 한 4 초반까지도 가요. 지금 아이들. 그럼 얘네 걸로 따지면 2.7인 거야. 이러니까 막 3점 몇 대면 대학 못 간다 그러는 거야. 근데 각 내신 등급대별로 준비할 수 있는 전형들이 있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지금 부산, 이거 뭐 이렇게 자꾸 사진을 찍으세요? 자꾸 저 찍어 가시는 거 아니에요? 나 진짜 기분 나빠. 나 진짜 신고할 거야. 제 얘기 잘 들으세요. 집에 가 사진 보지도 않아. 이거 내가 왜 찍어왔지? 뭐라 그랬더라 그런다니까. 잘 들으세요. 중요한 건 뭐냐면 부산시 교육청하고 경기도 진협에서 얘기한 건데, 부산시에 있는 애들 보니까 이렇게 돼갖고 5, 1등급 받은 애가 2.07%밖에 없대요. 경기도는 더 적대요. 1.74%밖에 없대요. 이게 무슨 말이냔 말이야. 진짜 원래 얘네 걸로 하면 2배가 넘는 인원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 뭐 용화여고 같은 경우에 5, 1등급이 한두 명 있었다. 그럼 얘네로 하면은 4명, 5명은 있어야 돼. 근데 3명 정도밖에 없는 거야. 2, 3명밖에. 한두 명밖에 없는 학교도 있고 5, 1등급이 별로 없더라. 그러니까 이건 부산시 교육청하고 경기도 교육청에서 왜 뭘 얘기하는 거냐면, 얘네 5등급으로 됐지만 5, 1등급도 별로 없으니까 분명히 변별력이 있다. 걱정하지 마셔라. 분명히 변별력이 된다.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데, 저희는 여기다 조금만 더 첨언을 하면 어차피 5, 1등급 별로 없다라는 건 애들이 계속 도미노 현상으로 밑으로 내려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셨죠? 그렇다고 어느 구간에 막 몰려있지도 않아. 쭉 퍼져 있어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최상위권도 별로 없고 각 파트별로 계속 애들이 도미노 현상으로 내려가고 있으니까 이 입결이 더 밑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다. 아시겠나요? 2.7 아니면 못 쓴다? 이건 아닌 것 같다. 더 내려갈 것 같다. 그리고 이제 2학년 올라가면 선택 과목이 많아지고 아이들 과목별로 인원수가 줄어들게 되니까 등급 받긴 더 어렵다. 내신은 점점 더 떨어질 것이다. 이게 더 내려갈 것이다. 이해되셨나요? 결론은 내신 때문에 너무 괴로워하지 마셔라. 3등급 하나 있다고 난 대학 가기 틀렸다? 아니다. 되셨나요? 오케이. 그래서 제가 그냥 만들어 봤는데, 원래가 예측하기로는 이랬었어요. 내신으로만 뽑으면 요 정도 내신, 종합전형에선 요 정도, 그리고 특목고는 한 요 정도 될 것 같은데, 그냥 전반적인 분위기가 그냥 빨간색일 것 같아요. 아시겠어요? 일반고도 빨간색 분위기로 갈 것 같아요. 한 3점 몇 돼도 그냥 웬만하면 쓰겠다.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내신 때문에 뭐 자퇴한다 그런 얘기 절대 꺼내서도 안 된다. 되셨나요? 그건 아닌 것 같다. 되셨나요?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이 메인이다. 되셨나요?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래서 입결이거든요. 요 정도 대학 괜찮으세요? 여기서 보내면 돼요? 마음에 안 드시나? 괜찮은데 이 정도면? 어디 보내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요게 Y축이 내신이에요. Y축이 내신이니까 이렇게 내신이 위로 올라갔다. 이거는 내신이 높단 얘기예요? 낮단 얘기예요? 낮단 얘기죠? 우리한테 유리한 거지? 요거는 내신이 조금 밑으로 내려가 있으니까 이거 내신이 올라간 거죠? 입결이 올라갔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Y축이 내신이니까. 아시겠어요? 이런 게 탐구 문제에 나온다고. 그래갖고 Y축 제대로 보지도 않고 이걸 보면서 내신이 높아요, 내신이 낮아요 이렇게 답을 한다고. 중졸들이. Y축을 잘 봐야 된다고요. 아시겠나요? 자, 그러니까 뭐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내신이 떨어진 거죠. 그쵸? 입결이. 그쵸? 입결이 떨어진 거지. 올라갔잖아요, 위로. 이봐, 부모님들도 약간 Y축이 내신이라니까요. 이게 내신이 낮아진 거예요. 여기 중앙대 CAU 탐구 인재 전형이 내신이 이 정도였다가 2점 몇이었다가 4점대까지 떨어진 거야. 입결이 떨어진 거지. 작년에 의대 늘어나면서 여기가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위기고, 이걸로 보니까 대충 09년생 아이들 걸로 보니까 환산해보면 2.2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요 정도 대학까지는. 그리고 얘네 대학까지는 한 2.4 자연계는. 근데 이거는 더 내려갈 거야. 확실히 더 내려갈 거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냥 감만 잡으시라고 만든 거일 뿐이야. 우리 2.4 넘으면 이런 대학 못 간대 그 얘기 아니에요. 대충 감만 잡으시라고요. 되셨나요?
오케이. 자, 이거는 뭐 고등학교 유형별로 저희 다르게 뽑는다라는 거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하늘색이 최상위 전사고랑 특목고 어딘 줄 아시겠죠? 아, 용땡부고 뭐 대원 땡고 막 그런 데 있잖아요. 특목고들 안 보내실 건가 중3 학부모님들. 아무튼 이 최상위 특목고 전사고, 그 다음에 상위 특목 전사고, 그 다음에 연두색이 일반 특목과 광역단위 자사고, 그 다음에 보라색은 학군지 고등학교, 하늘색이 평준화 지역의 일반 고등학교. 똑같은 전형, 똑같은 대학에 똑같은 전형이라도 고등학교마다 다르게 뽑는다. 그걸 보시라고요. 이건 어쩔 수 없어. 이게 고등학교를 줄 세우는 거야? 다름을 인정해 주는 거지? 맞지 않아요? 용인 외대부고에서 3등급이면요 여기 만약에 일반 고등학교 3등급하고 같이 볼 수는 없어요. 맞죠? 그러니까 그걸 한다라는 얘기고, 이걸 통해서 보면 09년생들은 대충 요 정도 성적이겠다라는 건 그냥 가늠치만 하시라는 얘기야. 아시겠죠? 그래서 특목고 가면 한 그래도 뭐 2점대 후반이어도 상위권 대학은 가겠구나. 그러니까 거기서 내신 따려고 애쓰지 마시라고요. 어차피 내신 박 터져 거기는. 되셨나요? 오케이. 자, 그래서 고등학교 별로 다르니까 고등학교 선택의 기준은 일단 종합전형을 생각하시되 성향하고 맞아야 돼. 아이하고. 그 고등학교가 아이 성향하고 맞아야지 가서 열심히 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특목 자사고 보낸다 하더라도요, 거기 보내서 거기에 가는 아이들은요 경쟁심도 되게 있고요, 얘네들은 심화학습 되게 어려운 거 좋아한다니까 확 달려들어요. 그리고 기숙사 생활 이거 맞아야 돼. 기숙사 가서 밤마다 엄마 보고 싶어서 막 엎드려 울고 그러면 걔 왜 보냈냐고. 야, 이거 엄마 아빠랑 떠들어서 사니까 그냥 천국이구나. 야, 막 그런 애들 보내야 돼. 그런 애들. 그러니까 막 억지로 보내지 마세요. 괴롭고 슬퍼해. 아시겠나요? 그러니까 저는 특목 전사고 뭐 이런 데를 꼭 보내라는 얘기도 아니야. 만약에 자제분이 차분하고 꼼꼼하고 반장부반장 되는 거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럼 집 근처에서 데리고 있어야 돼. 내신 받기 좋은 고등학교 가서 걔는 늘 선두여야 되는 거야. 여기 가면 다 옥동자예요. 치인다고. 아시겠나요? 그러니까 요런 아이들은 집에서 데리고 계시는 게 더 좋아. 아시겠나요? 근데 저희 아들들은 여기는 이제 다른 애들은 공부 안 해. 막 떠들고 그럴 수도 있어. 그래도 나는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아이들이라면 여기 보내시는 게 속 편해. 그래야 마음 편하게 공부하는 거야. 근데 저희 아들들은 남 공부하면 열심히 하고 안 하면 더럽게 안 하는 애들이라 여기 보낸 거예요. 전 여기가 제일 나은 것 같아. 저는 그래요. 제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분위기 많이 탄다. 그러면 여기 보내시고, 이런 거 좋은, 이런 성향이 좀 있다. 특히나 특정 교과가 우수해야 됩니다. 특목 전사고 보내려면. 아시겠죠? 근데 골고루 열심히 잘한다 그러면 뭐 분위기도 탄다 그러면 여기 보내시고, 그런 거 상관없어. 우리 애들은 그냥 공부하는 것 같아. 그러면 여기 보내시고. 근데 여기 보내실 때 조심할 거는 여기선 내신 망치면은 답이 없어. 이제 좀 힘들 거야. 그리고 여기선 수능 공부는 잘 안 시켜요. 수능 공부는 따로 혼자 해야 돼. 아시겠나요? 그 대신에 내신에 대한 스트레스는 훨씬 적어. 내신 잘 받고 가시면 돼. 되셨나요? 오케이. 자, 그래서 그냥 정리했으니까 성향에 따라서 보내시고요. 그리고 특목고나 전사고 보내실 거면 선행학습 좀 하셔야 돼요. 한 고등학교 2학년 정도 거까지는 해놓으셔야 돼. 그렇게 했다라고 생각하고 진도 나가니까. 그래서 요건 준비하셔야 되고요. 저는 그냥 여기가 제일 나은 것 같아요. 그냥 만만하게 가서 뭐 선행학습 그렇게 많이 안 해도 애들 따라가면서, 여기 학생부 종합전형이 메인이거든. 되셨나요? 오케이. 자, 그래서 여선생님, 이선생님도 좋은 얘기 해주셨는데, 전 제일 중요한 고등학교의 포인트가 3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인풋 대비 아웃풋이야. 좋은 인풋이 갔으면 더 뛰어난 아웃풋을 만들어내야지. 그게 맞지 않나요? 그래서 이게 제일 중요한 거고, 어떤 전형으로 대학을 집중적으로 보내느냐. 지금은 종합전형이다. 그리고 고등학교에 서울대 몇 명 보냈는지 그런 걸 왜 물어보세요? 아, 서울대 많이 보내면 우리 애들도 가요? 야, 그 학교는 의대 많이 보낸대. 그럼 우리도 가요? 그거 아니거든. 그러니까 정말로 서울대가 궁금하시다면 서울대 1단계를 몇 명 통과했는지를 물어보세요. 그건 그 학교의 수준을 얘기하는 거야. 학생부의 수준을. 1단계 통과자가 많을수록 그 학교는 학생부 핸들링을 잘하고 있다는 뜻이야. 아시겠나요? 우리는 1단계 통과도 안 되고 다 정시로 가요. 거긴 학생부가 조금 안 좋은 거야. 앞으로 좀 여러모로 쉽지 않을 고등학교야.
우리는 교과 전형 위주로만 가요. 그것도 좀 쉽지 않은 고등학교일 거야. 그러니까 1단계 몇 명 통과했는지 어떤 전형이 주력인지 그런 것들을 물어보시는 게 훨씬 더 나아. 되셨나요? 그래서 고등학교 선택하실 때는 다시 한번 성향에 맞게 보내시자. 되셨나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도 대부분의 아이들이 저희 아들들하고 비슷할 거야. 주변에서 열심히 하면 열심히 쫓아가고 뭐 그런 자제분들은 많지 않을걸요? 막 딴 애들 막 미친 듯이 떠드는데 막 자기 혼자 똑바로 앉아서 막 공부하고 막 네? 그런 애들 별로 없지 않으세요? 아 그런 척 하지 마세요. 네, 다 알아. 다 나랑 우리 아들이랑 비슷한 애들이야. 그래서 그런 것들 상황에 따라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진로에 따라서 제가 대학 가시기로 하셨잖아요. 마음 바뀌셨어요? 대학 가기로 한 거죠? 그러니까 대학을 생각하고 고등학교를 판단하시라고요. 대학을 갈 거니까. 아니 우리 목표가 용인 외대부고 조리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대학교를 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교대 사범계열 가려면 일반 고등학교가 훨씬 나요. 여긴 내신을 되게 많이 반영하거든. 그러니까 이걸 생각하면서 고등학교를 보내시면 되고 대충 어느 계열로 갈지는 자제분들하고 자꾸 얘기를 하셔야 돼요. 되셨나요? 오케이. 그래서 그 계열별로도 중요한 과목들이 있으니까 1학년 학부모님들 이거 공부 열심히 하셔야 돼요. 제가 거기 2028학년도 수시 폴더에다 넣어놨거든요. 대구시 교육청, 부산시 교육청 자료가 제일 좋아. 제가 전국 자료 다 봤는데요. 대구시 교육청하고 부산시 교육청 자료가 제일 좋고 이 대구시 교육청 거 서머리거든요. 그리고 요거 이렇게 해서 문과, 이과도 문과도 해놨고 의료, 보건계열, 자연과학, 공학계열 다 해놨는데 요 서머리 다음서부터 해서 44페이지짜리 책이에요. 이걸 중졸들 보고 읽으라고? 중졸들이 읽을 것 같으세요? 이건 부모님이 보셔야 돼. 아시겠나요? 부모님이 찬찬히 보시면서 아 여기 가려면 이런 걸 배워야 되는 거구나. 그걸 아이들한테 얘기해 주셔야 돼. 그리고 부산시 교육청 자료는 이걸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놓은 거예요. 화학 반응의 세계와 화학하고 뭐가 다른지를 다 설명을 해놨어. 그래서 222페이지야. 그걸 애들 보고 읽으라고? 중졸 보고? 부모님이 읽으셔야 돼요. 아이들이 공부만 할 수 있는 환경 만들어 주셔야 돼요.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이번에 대답 크게 하시네. 지금 대답하신 학부모님들 자제분들만 목표하시는 대학교 3개 대학 중복 합격의 축복 있으실지어다. 잘 골라서 가실지어다. 잘 되실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제가 추가로 더 충남교육청에서 2022 교육과정 이런 거 선택해서 무슨 과를 갈 수 있는지까지도 설명해 놓은 거 얼마 전에 올려온 거 또 올려놨어요. 다 읽어보세요. 중3 학부모님들도 좀 읽어보세요. 아시겠죠? 핸드폰에 다운로드 받아서 읽어보세요. 아시겠죠? 오케이. 그래서 진로에 대한 거 좀 도와주시고요. 지금 분홍색이 다 없어진 거야 이게. 그러니까 학생기록부가 별로 읽을 게 별로 없다라는 얘기가 이 얘기인데 지금 1학년 학부모님들이 이게요 원래 학기별로 하던 게 연 단위로 다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옛날이랑 똑같이 된 거야. 그래갖고 조금 줄어들었어요 글자가. 이거 가지고서 1학년 학부모님들이 난리난 아니 앞으로 세특하고 창체가 그렇게 중요하다는데 글자 수 줄어들어서 어떻게 막 그러는 거예요. 그 굉장히 촌스러운 사고방식이에요. 왜냐하면 요즘엔 많이 적어준다고 좋은 게 아니야. 지금 트렌드예요. 교수님들이 피로도가 쌓였대요. 세특에 꽉꽉 채워서 적어주는 게 좋은 게 아닌 거예요. 적혀져 있을 것만 적혀져 있으면 되는 거야. 읽는 사람을 좀 생각해 달래요. 아시겠나요? 그러니까 이거 줄어들었다고 난리칠 일이 아닌 거야. 뭐 그런가 보다 하시면 되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 이렇게 많이 줄어들어서 성적을 올리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각 파트별로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 제가 빨간색 처리해왔고요. 이 빨간색 글자 중에 제일 자주 보이는 게 적극성이에요. 여기선 적극적인 아이들을 좋아하는 거야. 맞죠? 그러면 아까 자기주도성 있는 애들 좋아했잖아요. 그럼 자기주도성 있는 애들의 아이템이 뭐라 그랬죠? 계획표, 노트. 그러면 적극적인 아이들의 아이템도 알면 되잖아요. 학생기록부에 적극적인 학생이다라고 적혀져 있는 것보다는 그런 아이템이 적혀져 있는 아이들이 더 멋진 거예요. 아시겠나요? 그랬더니 토론 발표래요. 아시겠나요? 그리고 토론 발표뿐만 아니라 독서에서 결과물 만들어내는 것도 적극적인 아이래요. 그러니까 제가 딱 머릿속에 그냥 넣어드릴게요. 적극적인 아이들은 학교에서 어떻게 활동하냐면 궁금한 거 있으면 찾아보고 토론 발표하고 독서에서 결과물을 만들어. 이게 적극적인 거예요. 이게 학생기록부 관리하는 방법이야. 그냥 공식으로 외우세요. 궁금한 거 있으면 찾아보고 토론 발표하고 독서에서 결과물 만들기. 그런데 이걸 전 과목을 다 하면 교수님이 의심해요.
그럴 시간이 있었니? 그래요. 우리 한 5개 정도만 하면 돼. 아시겠나요? 5개 정도만 하시면 되지 모든 과목을 다 하면 의심받아요. 근데 이 5과목을 뭘로 선정할 건데? 진로와 연계된 걸로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자제분이 만약에 컴퓨터공학과 갈 거야. 물화생지 중에 어떤 거? 컴퓨터공학과. 물리. 그걸 정리 잘 해놓은 게 아까 대구시 교육청, 부산시 교육청 자료라고요. 충남 교육청 자료라고요. 궁금하면 찾아보세요. 아시겠죠? 거기서 초이스 하면 돼. 물화생지 중에선 물리. 그 다음에 기술과정, 뭐 전산 이런 거겠지. 뭐 컴퓨터 프로그래밍 그런 거겠지. 그쵸? 그럼 국영수에서는 수학이지. 컴퓨터공학과인데. 아시겠나요? 거기서 그런 걸 보여주자고. 찾아보고 토론 발표하고 독서에서 결과물 만들기. 되셨나요? 결과물은 간단하게만 만들어도 괜찮아. 퀄리티 중요하지 않아요. 중졸이니까. 아시겠나요? 그런데 모든 과목에서 제일 중요한 첫 번째 과목, 학과 통틀어서 모든 과목에서 제일 중요한 첫 번째 과목은 영어예요. 다른 과목은 다 학업 역량을 보는데 영어만 능력을 봐요. 왜냐하면 대학에 와서 영어적인 능력이 늘어나길 기다려줄 시간이 없어. 원서 봐야 되고 영어 강의도 들을 수도 있고 해외 뭐 세미나도 갈 수도 있고 영어를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 영어는 능력이 필요해. 아시겠나요? 영어 세특에 그 아이의 능력이 뛰어나다라고 적혀져 있어야 돼. 영어 능력이 뭔데요? 포캐블러리. 그러니까 단어 40개씩 외우라고. 아시겠나요? 아니 뭐 다 외운다고 하던데 어제 그 고등학교에선. 노원 강북애들 다 하루에 40개 50개씩은 외운다던데. 아, 내가 알게 뭐야. 그냥 내 하세요. 40개씩. 오케이. 자, 그래서 아이들은 궁금한 거 있으면 찾아보고 토론 발표하고 독서에서 결과물을 만들고 그걸 동기 과정 결과 플러스 알파로 적어서 내면 선생님들이 알아서 아름답게 적어주세요. 이게 학생기록부 기록하는 방식인 거야.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 하세요. 그냥 이게 맞아. 제가 왜 공식을 알려드리는지 아시죠? 시간을 아끼니까. 공식대로 풀면 시간을 아끼니까 그 시간 아껴서 뭐하게? 공부에 쏟아보시라고요. 공부하시라고. 내신 공부하고 수능 공부. 학생기록부 작성하는데 매몰되지 말란 얘기야. 아시겠나요? 오케이. 자, 그래서 동기과정 결과 플러스 알파로 하는 거고 이 플러스 알파를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깊이 있게 어려운 걸로도 할 수 있고 그리고 다양한 걸로도 그러니까 어려운 걸로도 할 수 있고 깊이 있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어려운 걸로 하는 건 먹고 의해야 될 거예요. 자신 없으면 하지 마세요. 하지 말란 얘기는 아니에요. 하셔도 돼요. 근데 자신 없으면 함부로 하지 마세요. 자기가 좀 깊이 있게 공부했다는 걸 잘난 척 하려고 하진 마세요. 면접 때 다 털려. 그러니까 깊이 있는 걸로 가시라고요. 그러니까 실생활에 응용하고 적용하고 이런 걸로 가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 제가 너무 깊이 얘기 드리면 너무 복잡하니까 요 정도로만 하시고 더 깊이 알고 싶으시면 유튜브 보세요.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그래서 얘 작가가 되려고 했던 애거든요. 그래갖고 잘 적었어요. 근데 이렇게 적어서 내면 안 돼요. 선생님들은 이렇게 세특 적지 않아요. 이렇게 안 적고요. 동기 과정 결과 플러스 알파로 적는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적어서 그렇게 적어서 내야 된다고. 그래야 선생님도 적기 편하단 말이야. 그래서 동기 과정 결과 플러스 알파, 동기 과정 결과 플러스 알파 이런 식으로 적어서 내라고요. 되셨나요? 자, 이 플러스 알파 초록색 아이 심화로 한 거예요? 융합으로 한 거예요? 융합이지. 자기가 만들어낸 결과물을 가지고 다른 거에 해봤잖아. 이런 게 깊이를 보여주는 거예요. 밑에 아이는 융합으로 한 거예요? 심화로 한 거예요? 심하지. 심층이라고 써있구만. 그리고 애들 막 GPT 많이 쓰잖아요. 저도 써봤거든요. 그랬더니 이렇게 한 걸 음성 함체로 작성해줘 그랬더니 이 너무 잘 쓰는 거예요. 진짜 끝내주겠어요. 나보다 훨씬 잘 써. 근데 이 새끼 거짓말을 해요. 내가 얘기도 안 했어. 이런 건 말도 안 꺼냈는데 막 적어요. 이 새끼 거짓말을 한다니까. 잘 보이려고. 근데 이걸 애들은 멋있어 보여갖고 그냥 학생부에 내버려요. 면접 때 다 털려요. 제가 쓰지 말란 얘기가 아닙니다. 쓰시되 안 한 건 다 빼시란 얘기야. 네, 제가 얘가 너무 잘 쓰길래 동기과정 결과 플러스 알파로 한번 적어줘 볼래? 그랬거든요. 이 새끼 몰라요. 그게 뭔지도 몰라요. 동기과정 결과 플러스 알파가 2015 학생기록부 재구조라는 것조차도 몰라요. 제가 이 얘기 왜 하는지 아시죠? 전국이 다 GPT 쓰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아날로그적으로 5과목만이라도 동기과정 결과 플러스 알파로 적어서 내자고요. 그럼 차별화가 되겠지. 제가 아날로그적인 거 2가지 알려드린다 했잖아요. 아까 책 읽으라고. GPT를 벗어나자고.
두 번째 동기 과정 결과 플러스 알파 방식의 기록. 되셨나요? 되셨나요? 오케이. 자, 저희 회사도 이런 것들 만드는데 얘가 이거 잘 썼거든요. 잘 썼는데 이렇게 돕고 싶다고 이야기하면 이렇게 결과물이 없는 학생 기록부가 전국에 70%예요. 여기다가 요렇게까지만도 적어줬으면 되거든. 근데 이거 안 적어주셨어요. 왜 안 적어주셨게요? 안 했으니까 안 적지. 그러니까 적어내라고 결과물을. 그래서 이렇게 해서 동기, 과정, 결과 플러스 알파가 적혀져 있으면 요런 점수들을 받게 되고요. 우리나라 학생 기록부는 지금 2번까지밖에 없어요. 3번까지 만들어내면 끝내주는 학생 기록부인 거야. 이게 있으면요 내신을 뛰어넘는 거야. 자, 내신을 뛰어넘는 거 제가 면접 말씀드렸고요. 수능 최저 말씀드렸고요. 아름다운 학생 기록부 바로 3번이 있는 학생 기록부. 그러니까 특목고 아이들이 내신 낮은데도 막 척척 붙는 거예요. 근데 여기다가 우린 플러스 알파까지 가자고. 이건 적극성과 확장성까지 보여주는 거야. 이건 최상위의 컨디션인 거야. 이런 학생 기록부 전국에 10%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결과물만 만들어서 끝내지 말고 뭔가 조금만 더 해보면 되는 거야.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그래서 요거 자세한 거는 제가 사례까지 해갖고 유튜브에 찍어놨으니까 그거 보시면서 올 겨울방학 때까지 1학년 학부모님들 공부 철저히 하셔야 됩니다. 내년 수업부터 본격적으로 움직여야 되거든. 되셨나요? 그래서 저희 회사도 이거 도와주는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한번 활용해 보세요. 시간 절약시켜주는 거야. 근데 GPT하고 얘하고의 차이점은요. GPT는 전국의 웹, 전 세계 웹에서 고르라는 거잖아요. 자꾸 거짓말을 한다고. 저희는 플랫폼이 딱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프론트가 따로 있으니까 그냥 그 내용에서만 검토하니까 얘는 거짓말 안 해요. 그래서 탐구 보고서 같은 거 그리고 중3들 특목고 전사고 갈 때 자소서 쓸 때는 도움 되실 거예요. 그래서 요거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제가 사진 안 찍어도 된다는데 그렇게 사진들을 찍으시네 계속. 그래서 제가 판단을 내린 거예요. 아, 부모님들은 사진 찍는 걸 좋아하시는구나. 그래서 일단은 그러신가 보다 하고 전 넘어갈래요. 그래서 아무튼 자제분들 요거 다시 한번 공부하셔서요. 여기 오신 분들만 목표하시는 대학교 재수업계 한방에 가실지어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